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가 주택에 살다 보면은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이 항상 뭐 누수라든지 방수, 침수 뭐 이런 물하고 관계돼서 문제가 좀 많아요. 근데 자, 누수, 방수, 침수 걱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주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되는데 자, 수상가옥이 있습니다. 수상가옥. 이 기후하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옛날부터 이 물가에 그냥 이렇게 집을 져서 사는 그 수상가옥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홍콩 쪽에도 있었고 아마존에도 있었고 그 중에서 네덜란드 하면은 이 해수면보다 국토 굉장한 부분이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이 수상가옥이 있고 또 원래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자 건축물이라는 거는 지붕과 기둥, 뭐 지붕과 뭐 벽이 있어서 땅에 정착된 거다. 정착, 딱. 예? 정착이 된 거다. 이거를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데, 그게 부동산이죠. 움직일 수 없는 부동산. 그렇지만 이 선박 같은 거는 동산입니다. 동산. 움직일 수 있고 떠다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이 수상가옥도 부동산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네덜란드에는 이제 그 수상가옥 회사가 꽤 많은데 ABC 아르켄보우라든지 워터 스튜디오 이런 데는 수상가옥 설계라든지 시공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이제 쌓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토질이 가장 진해력이라 그러죠. 좋은 거 안반, 뭐 풍화석, 자갈층, 뭐 모래 섞인 자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서 이제 모래층, 점토층에서 실트, 뻘이죠 뻘. 서해안 쪽에 가면 뻘 있잖아요 뻘. 뻘보다도 못한 건 물이 되죠. 물이 돼버려요. 근데 어떻게 물 위에 이 건축물 100톤 정도 되는 이런 주택을 떠받치냐. 이건 부력의 힘입니다. 부력. 이 함체라는 게 있는데 함체가 뭐냐면은 밑에 말하자면 이 용기 같은 거, 용기. 우리가 물 위에다가 어떤 뭐 이렇게 커다란 뭐 그릇 같은 걸 놓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떠요. 그 부력입니다. 부력. 그래서 부력이라는 건 간단하잖아요. 물 1세제곱미터 하면은 1톤이잖아요. 1톤. 그 1톤의 무게가 그 부피만큼, 물에 잠긴 부피만큼 그 물 무게, 이 1立方m에 1톤 무게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자, 면적이 10m, 10m, 10m. 그러니까 100평방미터죠. 100평방미터. 깊이가 10m예요. 그러면 100평방미터 곱하기 깊이 10m에 어떤 부력이다. 1000톤이죠, 1000톤. 1000톤의 힘으로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1000톤의 힘으로. 근데 보통 주택 뭐 한 20, 30평 하면은 한 뭐 100톤, 150톤? 그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 무게, 또 건물 아래에 있는 적재하중, 뭐 가구, 뭐 가전, 그 다음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죠. 이동하중, 뭐 눈이 와서 적설하중, 풍하중 이런 거 다 따져도 훨씬 이 부력이 세죠. 그리고 자체 무게가 있으니까 건물 무게 다 빼고 이래도 그 원리로 이제 수면에다가 호수라든지 뭐 운하라든지 바닷가 잠잠한 데 해야 되겠지. 잠잠한 데 그런 데다가 하는 것이 이 수상주택입니다. 이 함체가 그러니까 뜨는 거 부유체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반잠수 방식이 있고 해양 그 뭐 석유 탐사 시추선 같은 거 플랜트 이런 것도 반잠수 형식으로 했죠. 반잠수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폰튼형이에요. 폰튼형. 폰튼형은 에어매트를 물에다 깔듯이 그냥 이렇게 단순하죠. 단순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이고 단순하고 그래요. 근데 폰튼형이든지 뭐 반잠수형 그렇지만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딱 잡아주는 그런 파일을 받게 되죠. 계류장치라 그러는데 강철 파일을 물속 토양에다가 견고하게 박은 다음에 거기에 고정을 시켜요. 그러면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따라서 상하 이동은 하지만은 좌우로 뭐 움직여서 떠내려간다든지 이런 건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 계류장치 강철 파일에 요 딱 고정된 그 수상 가옥이 최대한 2m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보통 뭐 하면은 한 80cm, 90cm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한강 그 시민공원 거기에 보면 이제 편의를 위해서 뭐 화장실도 있고 매점이 있잖아요. 매점. 그 매점 건물도 보통은 지상에 안착이 돼 있죠. 안착이 돼 있는데 갑자기 뭐 홍수가 오고 한강물이 불어나면은 얘가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근데 떠오르되 떠내려가지 않게 걔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철 파일에
파이프에 계류장치에 꼽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폭우에 비가 많이 와도 걔는 침수되거나 할 염려가 없어요. 떠오릅니다. 떠올라요. 예. 그래서 이 수상가옥이라는 거는 침수의 걱정이 없다. 저지대에다가 낮은데 골진데다 지은 집들은 폭우가 와서 물에 그냥 잠길 수가 있어도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물이 불어나면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요. 그리고 수상가옥이다 보니까 방수라든지 철저히 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가 주택으로 일반 주택으로 치면은 그라운드 이 땅, 그쵸? 기초 어떻게 되고 땅바닥 이건 땅이 물이니까 실트도 아니고 그 뻘도 아니고 물이기 때문에 자 부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함체 부유체가 중요한데 지금 ABC 아르켄보우에서도 그렇고 이제 콘크리트로 함체를 만든다 박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력을 받는 박스. 그러면은 우리 콘크리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박스는 물론 철근으로 보강을 하죠. 철근 콘크리트인데 수밀 콘크리트라는 게 있습니다. 수밀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는 물이 이렇게 통과하지 않는 그러한 콘크리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콘크리트의 그 재료, 그 다음에 타설하는 방법, 또 그 타설 직후에 이제 어떻게 보양을 하냐, 그게 핵심이에요. 이제 수밀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가 이게 엉성해가지고 여기 물이 이렇게 새면 안 되겠죠. 물이 새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재의 조립률이라고 해야 하는데 골재의 배합을 굉장히 이렇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큰 알, 작은 알이 잘 조화롭게 섞여야 돼요. 대소립이 다 섞여가지고 공극을 최대한 없애야 됩니다. 이 골재로. 그리고 이 골재 자체는 되도록 이 철근의 저 콘크리트 타설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알이 커야 돼요. 굵은 골재 되도록 큰 거를 쓴다. 그리고 골재 자체가 이 투수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쵸? 경량 골재 같은 것들은 이 골재 자체가 흡수성도 많고 투수성이 있다.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골재라든지 골재 또 조립률, 이 알갱이 크기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콘크리트 부어 넣을 때 우리가 세멘트가 굳기 위해서는 이 물의 양이 세멘트 무게의 한 40%면 딱 좋아요. 그게 좋은데 그렇게 넣으면은 얘가 유동성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떡처럼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좀 더 넣어주게 되는데 물을 더 넣어주면 유동성이 좋아서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되지요. 근데 그만큼 물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공극이 될 수가 있고 또 철근 같은 경우도 이 상부 철근이라 그래요. 이 철근 밑으로 30cm 이상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부어 놓으면은 요 밑에 요 철근 바로 요 밑부분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침하면서 뜨게 됩니다. 요 밑에가 떠요. 이렇게 떠서 여기에 공간이 생길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갈이 있으면 자갈 밑에 콘크리트가 가라앉으면서 자갈 밑에도 공간이 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워커빌리티, 이 반죽질기, 일하는 데 지장 없는 정도에서는 물을 좀 적게 넣어야 된다. 물시멘트비라 그래요. 물시멘트비를 되도록 적게 넣는다. 뭐 50% 이하로 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 치도 너무 이게 질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타설하는 데는 좋은데 이게 수밀성, 방수하는 데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이 슬럼프 치는 30cm에서 내려오는 거, 180mm 안 되게, 되도록 한 150mm 이하로 조금 되게. 그래서 물을 적게 넣는 대신에 물 대신에 유동성을 줄 수 있는 미세 립자들이 있어요. 뭐 포졸라이라든지 공기포, 에이제 이런 것들을 좀 혼합해서 그런 배합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끊어치지 않고 한 번에 다 부어가지고 통짜로 한 번에 딱 붓는다. 이거를 자 여기 콘크리트를 붓는데 이 벽이다 이거예요. 벽. 이게 함체의 벽이에요. 근데 반쯤 붓고 나중에 또 반을 붓는다. 그러면 여기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서 남는 물들이 떠오르잖아요. 이거 떠오르면서 미세 립자들이 같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이 생겨요. 그거를 블리딩 현상이라는 얘기, 블리딩. 물이 비중이 작으니까 세멘트 모래보다 떠오르잖아요. 블리딩 현상으로 인한 여기 미세한 입자들이 같이 떠올라서 막이 생기는데 이거 레이턴스라, 레이턴스.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스가 형성되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또 콘크리트를 부으면 여기에 하나의 조인트가 생깁니다. 네? 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 수밀성에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한 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양할 때는 뭐 온도 관계라든지 이런 거. 예. 그래서 요 수밀 콘크리트의 개념이다. 그걸로서 이제 함체, 부유체를 만들죠. 그래서 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 함체를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선박처럼 철제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도 마찬가지예요. 선박들 이 끌어내가지고 또 칠을 해야 돼요. 방청칠을 뭐 5년마다 한다든지.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리고 무게가 뭐 엄청나니까 이걸 끄집어내기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는 거의 뭐 영구적이다. 영구적이다. 그래서 메이커 측에서는 25년 보증을 하지만은 보통은 뭐 네덜란드 같은데 50년 이상 된 것들도 많고, 예. 뭐 거의 영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함체를 예를 들어서 뭐 FRP라든지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스티로폴, EPS 이런 걸로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돼요? 그게 파손되기도 쉽고 또 뭐 스티로폴 같은 거 쥐가 깔아먹었다 어떻게 돼요? 구멍도 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주로 요즘에 하는 거는 그 수밀 콘크리트로 이 함체를 만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만들었는데 어느 부분에는 무게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평면에서 무게가 다 다릅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무게가 높은 쪽하고 무게가 덜 나가는 쪽에는 이 함체, 벽체 이 함체에 그 콘크리트 두께를 조절해서 무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이쪽에 상부 무게가 더 무겁다. 그러면은 이쪽에 그 함체 두께를 더 두껍게 해서 무게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갖게 한다. 그리고 상부 구조는 이제 콘크리트로 하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철근 콘크리트 비중은 한 2.4 정도 되는데 경량 철제, 철골 그런 경량 구조로 이 상부 구조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 땅을 메워가지고 바다를 메워서 뭐 흙을 해가지고 간척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집을 짓는다 그러면 한 아무리 빨리 해도 한 3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3년 이상. 그러더라도 거기가 또 집안이 약하니까 뭐 파이를 박아서 기초를 만들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함체 구조로 이렇게 수상가옥은 한 20주면 다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5개월이면 오케이. 그래서 이 ABC 아르켄보우 이 회사도 이 암스테르담 운하 그 끼고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 그 도크라고 배 만들듯이 그런 데서 만들어서 다 완성되면 자 이렇게 견인해 가지고 물에서 이제 끌고 나가서 안착을 시키는 그런 회사입니다. 1년에 한 50채 이상 만든다 그래요. 이 아무리 수상가옥이라도 이 파도가 철렁철렁 하는 데다가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철렁철렁 하면 얼마나 멀미가 나겠어요. 근데 이 신기한 게 약간 이렇게 어디 내수면에도 이렇게 출렁출렁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수상가옥에서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사는 분들은 수상가옥에서 살다가 이 육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난답니다.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되는 데서 살다가 육지로 나오면은 멀미가 난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 수상가옥은 정온 수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온 수역.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파도가 없는 이런 잔잔한 그런 데다가 요거를 설치를 하게 된다. 근데 지금은 뭐 다양하게 연구를 하면서 좀 바닷가에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 출렁 있는 바닷가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이 건축물 이외의 것들은 건축물처럼 생겨도 그건 공작물이라 그래요. 공작물. 그래서 공작물은 건축한다고 얘기를 하라. 공작물은 축조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자 건축물의 규정에 들어가는 것들 땅에 정착이 돼서 기둥과 또는 벽과 지붕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고 걔네들은 건축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도 이 뭐 댐도 많고 호수가 있고 또 강도 많고 그래서 이 수상가옥도 하나의 그 멋진 주택으로서의 아이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